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견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고 기술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약화되면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나스닥은 장 초반 1% 이상 하락을 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 시장이 견조하다는 건 경제에 긍정적이지만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가 지연될 것이란 관측은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이 되고 있기에 나스닥은 연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고용지표 강세로 최근 가파르게 치솟던 채권 금리가 급등하며 시장을 더욱더 압박하고 있고, 이로 인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현재 4.78%로 지난달 대비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인덱스도 올라 109.84로 마감했고, 이에 지금은 현재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높아 끈적해지고 있는 채권 수익률이 급증해 시장은 다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것은 미국 10년물이 5%를 넘게 되면 아무래도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이 위험해질 것이고, 안전자산에 대한 매수가 나타날 수 있기에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덩달아 계속 강해지는 달러도 S&P 500 기업의 해외 매출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지금의 강한 경제와 높은 금리는 우리가 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에겐 이익과 실적 침체에 대한 경고의 신호로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에 엔비디아는 이날 2% 이상 하락해 133달러로 마감했고, 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지난 11월 이후 다시 한번 130달러를 찍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엔비디아는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곧 새로운 반도체 수주 통제를 발표할 예정이라 주가는 연이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이 같은 행보로 미국의 우방국만 AI 반도체를 제한 없이 수출하게 됐지만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22개국의 적대국은 반도체 수입이 사실상 금지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정책은 반도체 시장의 역대 가장 파괴적인 규제로 기록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와 엔비디아의 주가는 연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엔비디아는 최근 150달러를 넘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 4일 연속 하락세를 보여 심지어 이날은 128달러까지 떨어졌고, 사실 엔비디아는 이렇게 반도체 수출 규제가 나오기만 하면 주가는 과거 다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2022년 중반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엔비디아는 이러한 정책에 파생 반도체 칩을 개발해 다시 수출의 길을 열었고, 이후 주가는 다시 반등을 하면서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는 금리에 대한 걱정이 크기에 다가오는 20일 트럼프 취임 첫날부터 관세 폭탄을 터뜨릴 것이라 우려가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은 미국 경제가 잘 버티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이라 단기적으로는 금리 상승 요인으로 인해 증시가 흔들리곤 있지만 경제가 탄탄하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증시에는 좋아 올해도 기업 이익은 늘어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 과거 2년 동안 나스닥은 경제가 너무 좋아 시장이 매도될 때마다 매수 기회가 찾아왔고, 이로 인해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처럼 고용이 좋게 나와 금리가 뛰면 주식을 팔고 싶은 충동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이러한 10년물 5% 수익률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엔 좋은 주식, 돈을 잘 벌고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들며, 지금은 주식을 파는 게 단기적으로 열흘 동안 맞는 거래일 수는 있겠지만 장기 투자자라면은 이러한 시기에 좋은 주식들을 모아가야 한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함께 지금은 채권 수익률이 급등하고 증시는 떨어지곤 있지만 지금의 좋은 고용은 향후 소비 심리로 이어질 것이기에 올해 역시 경제 성장과 기업 이익에 대한 기대는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 테슬라는 이날 장중 내내 하락은 했지만 장막판 상승세를 타면서 403달러로 마감했고, 사실 테슬라가 이날 흔들린 주요 배경은 유럽 최대 연기금인 네덜란드가 테슬라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이에 표면적으로는 머스크의 과도한 보수와 노동 환경 문제라지만 그 이면에는 머스크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리스크가 자리 잡고 있어 실제로 머스크의 보수 패키지는 2024년 여름 미국 법원에서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으며 논란이 됐고, 당시 이러한 논란의 여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주주는 찬성으로 머스크의 보수 패키지를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테슬라는 488달러라는 고점을 찍은 이후 하락세를 보여 현재 주가까지 내려오곤 있지만 최근 테슬라의 중국 판매량은 65만 7천 대로 지난해보다 8.8% 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여기에 테슬라는 주니퍼라는 명칭으로 생산할 예정인 뉴 모델 Y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다시 한번 매출 성장세를 이끌 수 있는 재료를 만들었는데요. 이에 테슬라의 주가는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의 조정은 테슬라가 앞으로 올라가기 위한 좋은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기에 올해 역시 테슬라는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이번 주 주식시장은 물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오늘 밤에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와
내일은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딜에 따르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는 헤드라인 CPI는 2.9로 전월 대비 소폭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11월과 에너지 식품 가격의 견고한 상승은 헤드라인 CPI 상승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근원 물가는 자동차 가격 둔화로 인플레이션 기본 추세는 적어도 재가속화되지는 않을 것임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15일부터는 어닝 시즌도 본격화되기 때문에 JP모건과 시티, 웰스파고는 실적을 발표하며 개인적으로 지금 은행은 수익률 곡성이 상승한 덕분에 비교적 강력한 실적을 내놓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TSMC 역시 목요일 장전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반도체 주식들도 꽤나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이번 4분기 S&P 500 기업은 11.7%의 이성장이 예상이 되며 이는 지난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 이 같은 수치는 지난 10년 동안 S&P 500 기업의 추정보다 평균 6.7%나 높은 이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 양자 컴퓨팅 관련 주식인 아이온큐는 이날도 13% 급락해 $27로 마감했고 이날 아이온큐가 급락한 주요 배경은 메타 CEO 마크 저크버그가 양자 컴퓨터 상용화 시기를 10년 이후로 전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동안 아이온큐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통해 양자 컴퓨팅 개발에 나선다 밝히며 주가는 급등하기 시작했고 이를 따라 이를 이용해 인간이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이와 함께 주가는 단번에 $54까지 올라오며 끝없는 지출을 했고 이후 4일 연속 주가는 폭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단번에 $27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리게티 역시 이날 32% 이상 하락하며 단번에 주가는 $6로 내려왔고 리게티는 지난해 10월까지 동전주였지만 양자 컴퓨팅 테마로 들어서며 주가는 단번에 $21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최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기업들의 대부분은 아직까지 돈을 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미국 주식을 투자하면서 이런 펀더멘탈이 나쁜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우리는 돈을 벌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좋은 기업에만 투자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어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은 한때 $90,000 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비록 $90,000 선을 회복했지만 가격은 $89,000대로 떨어지며 지난 11월 18일 이후 2달 만에 $90,000 선이 무너졌습니다. 이에 일주일 전만 해도 $100,000 선을 넘나들던 비트코인은 12월 미국 일자리가 예상 수준을 대폭 웃돌고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서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비트코인의 이러한 변동성은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이 들며 결국에는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자산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 백신 제조업체 모더나는 2025년 매출 지침을 약 $10억 낮춰 밝혀 이날 주가는 20% 이상 폭락했고 암호화폐 관련 주식들인 코인베이스와 마라홀딩스는 비트코인 시장이 흔들리면서 이날 주가는 거의 7%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어 사진 공유 플랫폼인 핀터레스트는 제프리스가 홀드로 하향 조정한 이후 4% 이상 하락했고 로스앤젤레스의 산불이 계속 번지면서 에디스 인터내셔널의 주가는 이날도 13%나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화장품 생산업체인 엘프뷰티는 모건스탠리가 동일 가중치에서 오버웨이스로 상향 조정한 이후 주가는 4% 이상 상승했고 관리형 은행 주식들은 미국 정부가 2026년 환불율을 평균 4.3%로 인상한다는 제안을 밝힌 이후 이날 주가는 6%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